투자의 기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FOMC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투자의 기술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공개가 됐고 새롭게 설정된 이런 기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담겨 있나요? 예, 자, 오늘은 이제 환율과 투자 심리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1,400원 선 결국 넘어섰습니다. 투자 심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 우리 모든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이 이 FOMC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주목을 했었죠. 예, 결국 이제 0.75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1.25%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될 때이죠. 자, 그래서 환율을 보게 되면,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오늘 1,405원으로 이제 1,400원대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이제 슈팅이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 그에 못지않는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11.38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그 자금들이 블랙홀처럼 달러로 이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달러가 인덱스가 이제 꺾이는 시점,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는 시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전히 이제 추세가 6개월치 한번 보실까요? 추세가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세 연속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72하까지 거의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때와 지금 다른 양상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자신 있게 달러가 좀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떤 그 충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1.25 연말까지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죠. 예, 원화가 지금 1,406원,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유로화도 볼까요? 유로화가 0.99예요. 달러 대비해서. 예.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전저점, 지난 7월 달에 전저점이 좀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던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연착륙은 없고 이제 경착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경착륙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다음, 우리가 CPI 발표에 가장 또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근본적인 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금리 조절 속도는 일단은 물가가 다시 한번 만약에 지난 8.3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우려감으로 시장한테 큰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자, 선물 보시면 지금 300입니다. 그죠? 외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이지만 일단 저점이 깨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던지고 도망가야 되느냐? 이 종목들 보게 되면 크게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보세요. 자, 거래소 시장의 지수를 보면 2320포인트 전저점이 살짝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캔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클 때는 자, 지난 6월 달에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고 변동성이 클 때는 캔들이 커요. 근데 최근에 이 8월 달에 2,500의 고점을 찍고 캔들 자체가 단봉의 캔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전저점이 깨졌지만 예, 급락이 나오지 않죠. 그죠? 지난 6월 달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지만 자,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심리가 바로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성장주들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거래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에너솔루션 제가 말씀 좀 드렸던 21선까지 그대로 그냥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빠질 때 매수 기회인데 야, 여기 지금 또 반등 나오니까 이거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 추천했던 게 7월 달에 38만 원 이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50만 원 넘어가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자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대표적인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더 안 빠지잖아요, 시장 여러분들. LNF라든지 더 안 빠지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전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죠, 대표적으로. 자,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장주 섹터에서 어느 쪽이 선순위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잖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약간 지금, 조정이 살짝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럴 때 이제 매수 기회라는 얘기예요, 시청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겠고요. 그러면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중소형들 종목들도 이제 국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양지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선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급등주로.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양지사를 못 잡았다라고 우리가 좀 소외를 느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성장들이 올라와야지 개별 종목군들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선물 지수가 지금 300.85예요. 전저점이 깨졌잖아요. 오히려 전저점이 이탈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늘 외인들이 한 460억 정도 선물에서 매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거의 다 빠졌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은 744포인트 선인데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지를 잘 보세요, 시청 여러분들. 안 빠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전저점이 깨졌을 때 실망 매물을 타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바이오 섹터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빠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성장주들이 지금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자, 코스닥 바이오 쪽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전저점이 깨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고 역배에서 올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들은 전저점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도 저점이 깨졌지만 이게 강하게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지난 9월 8일 대비해서 빠진 폭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주식시장에서 대웅주를 공략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여유 있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3만 원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부터 해서 지금 4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 어떤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우리가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고요. 코스피 쪽에서 2320포인트인데 이게 환율이 꺾여야 됩니다. 환율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1,400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420원, 30원까지 올라오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변곡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는 환율과 투자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바닥이 다 와간 것으로 판단해 주시는데 결국엔 환율이 좀 꺾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성장주의 포인트를 맞추고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빠지죠. 2차 전지 안 빠지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안 빠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고점에서 팔았다가 지금 다시 매수 기회로 제 매수 접근 가격으로 46만 원을 앞서서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못 사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기다리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46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46만 원, 46만 5천 원까지 여기서 만약에 장중에 한 5에서 한 7% 이렇게 그 정도는 빠지지 않겠죠. 한 4에서 5% 이렇게 좀 빠지면 46만 원 근처에서 매수 포인트 잡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약간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빠질 걸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2차 전지는 좀 기다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많이 빠져져 있는 성장주는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 맞으시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예를 성장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요. 예, 지금 110조가 넘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지수가 빠지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2차전지 성장주를 공략한다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 포인트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시총이 11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성장주 같은 성장주라도 LG에너지솔루션 거래소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46만 원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고,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섹터에서도 또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종목을 봐야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양시장 1%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더 밀려 내려간다면 사정이 좀 달라지겠죠. 남은 시간도 계속 우리 시장 지켜봐 주시고요. 전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